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오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또 승리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대목일 겁니다. 이 김진애 의원이셨죠. 서울시장의 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본선이 아닌 경선을 위해서 이렇게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아마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최적임자라는 생각 그리고 네. 특히 1년 3개월 짜리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아무래도 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 사다리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전문가이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을 서울시라고 하는 현장에 안착을 시켜서 부동산에 대한 신뢰를 쌓지 않고는 대선도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왜 이 사퇴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새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직서를 내고 국회의장님께 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농담 삼아서 참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게 제가 지난 작년 12월 27일 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화가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적어도 3월 8일 의원직 사퇴 전까지는 네.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게 당시에는 우상호 후보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일정 설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해왔는데 박영선 후보의 출마가 너무 늦었고 경선 일정을 3월 1일 날 끝내게 하는 바람에 저는 2월 중순부터 완전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하는 시간만 네. 정하고 있다가 경선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 제가 사퇴 선언을 한 겁니다. 네. 네.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예측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3월 1일에 방송을 하면서 아마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하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3월 8일 전에는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의원직에서 내려오면서까지 서울시장 출마 그리고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이전 코너에서 두 평론가와 말씀을 나누면서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바 여권 단일화가 야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 민주당의 여권 단일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의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시대전환과의 단일화 후보로도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여권 같은 경우에는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인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또 하나 궁금한 내용은 앞으로 이 과정에서 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과의 당대당 어떤 협상도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내용 등등입니다.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는요. 네. 이미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고요. 아마 올해 전반기까지는 열린민주당이 그동안 개혁 입법을 해온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대선의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왔고 네. 이번에 단일화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특히 열린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면 통합도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동안 양쪽에서 어느 만큼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당 차원에서 양당 간의 물밑 협상들은 계속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네. 지난 한 2주일 정도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3월 8일까지 안 하면은 김진애는 그냥 뭐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는 오늘 조정훈 후보가 국회에 남게 돼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국가적인 과제를
서울시장 선거의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잘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넓혀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돼서 상당히 좋고요. 다만 단일화라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만 이른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단일화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당대당의 단일화는 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겁니다. 시일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도 가능하면 후보 등록일 19일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만약 안 되면은 네. 그다음에 한 26일, 27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부밍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냥 완전히 빨리 정리해버리는 통과 의례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 흥행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흥행은 제가 장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범 여권은 네. 여성 대 여성의 구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권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히 이제 저는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이제 언더독으로서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른바 당원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원을 제가 다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제가 본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다 열어놓고 하는데 이거를 빨리 그냥 의원직 사퇴까지 한 마당에 빨리 해치워버리자. 그러면은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고 또 흥행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충실하게 토론도 제대로 하고 평가 방식도 제대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저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후보 등록일 이번에 18일과 19일입니다. 일단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후보 단일화 협상과 여러 토론을 하자라는 것이 김진애 후보 측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많고 흥행만큼은 지금 본인이 보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은 여러 가지 추이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어제 김 후보께서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시장 펼쳤던 시정 9년의 공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공과 냉철하게 직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성비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여성 후보로서의 기본 의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좀 얘기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출마를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명확한 얘기를 하고 나오셨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입장문을 가지고 다듬으면서 어저께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한 건데요. 제가 공이라고 한 거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지지율이 서울시정에 대한 지지율은 60%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지를 받던 분이 왜 갑자기 떠나야 됐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분의 공은 9년 전에 오세훈 이명박의 지나친 과도한 개발 집착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가치를 네. 시정에 반영하고 복지 문화, 특히 환경 역사에 정말 괄목할 만한 이런 시정을 펼쳤기 때문에 그 공은 제가 이어받겠다. 다만 본인이 개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셨기 때문에 저는 도시 전문가로서 그 진짜 개발로 그것을 이제 좀 더 극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오늘도 박영선 후보가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네. 오늘 얘기를 하시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피해자라는 말 자체를 하는 거를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저희는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되고 왜 이렇게 희망을 줬던 인물, 우리가 신뢰했던 인물이 이렇게 황급하게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이렇게 떠나야만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지만 네. 우리의 딸들이나 또 우리 아들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아직도
어떤 행동 규범을 가져야 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선들이 있습니다. 또 석연치 않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직시하면서 제가 저는 이제 서울시 시장이 되면 서울시에 스피크업 시민위원회를 만들겠다. 손 들고 누구나 말할 수 있게 하는, 그거는 여성도 남성도 똑같고 하위직이나 고위직도 다 같은 고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손 들고 말하자.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감동했다는 여성들에게서도 많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을 많이 받았는데, 일부 또 정치권에서는 몇 가지 워딩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보셔야 됩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를 정말 바꾸고 우리를 역사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미래로 나가게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숙고하고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